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대 폭락학과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누백입니다. 누백. 누백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전국 등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이다. 전국 등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백이 좀 낮다. 점수를 환산해 봤는데 누백이 되게 낮게 나왔어. 낮게라는 건 이제 절대값이 적은 거. 1등, 2등 이런 겁니다. 막 큰 숫자가 아니고 작은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봤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이제 표상에서 지원자들의 누백의 값이 높았다. 지원자들의 누백의 값이 낮았다. 이거를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원자들의 누백의 값이 높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20수능 때 지원자들의 어떤 점수대가 낮은 애들도 붙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21수능 같은 경우에는 20수능의 반토막이죠, 거의. 수치상으로는 반토막인데 상대적인 위치가 올라간 거니까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수능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21수능도 누적 백분위가 0.28선이겠구나 하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입시판에서 통용되는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그 법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 누적 백분위가 0.28이었는데 이 1학년도에는 0.14로 지원자들의 수준이 폭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예로 조선대, 경희대, 서울대, 치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합격자 최저 누백이 I죠, I. 누백이 상승했습니다. 폭등했습니다. 원인은 뭐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법칙이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법칙. 쉽게 얘기하면 퐁당퐁당 법칙인데 한 해가 폭락하면 그 다음 해에는 상승하고요. 만약에 상승한 경우에 그 다음 해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이제 통용이 돼요. 왜 그런지는 뭐 복잡한 이야기이고 그냥 간단하게 전년도에 상승했으면 올해는 떨어지고 뭐 올해 떨어지면 내년 같은 경우에 상승한다. 그게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조선대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을 한 과목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20년도에. 그래서 20학년도죠. 20학년도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들이 몰려서 이 누백이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림대 의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감소로 인한 폭등이 있었습니다. 폭등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모두 20학년도에 이제 폭락했거든요. 자, 폭락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락 내리락 법칙, 퐁당퐁당 법칙에 의해서 21학년도에는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나군 같은 경우에 폭등을 했죠.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는 가나군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나군이 이제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서울대 컴공이 무너지면서 서연고 컴공도 같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20수능 때 조선대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 누백이 2.83이었는데 21수능 때 확 낮아졌죠. 지원자들의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도 1.36에서 0.71 거의 반토막.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도 0.16에서 0.15 절반 수준.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21수능 때 이제 폭등, 지원자들의 수준이 확 올라간 어떤 경우에는 올해는 어때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수립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학년도에 입결 하락대학이 또 추가적으로 이대, 아주대, 경희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제 대학들은 21학년도에 상승이 예상됐던 그런 어떤 학교들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오르락 내리락 법칙, 퐁당퐁당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데이터를 쭉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캡처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 뒤에 학교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원자들이. 그래서 이 누백이 뭘까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올해 의대 지원자들의 난이도, 의대 지원의 난이도는 어떤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그 수학 같은 경우를 미적하고 기하를 보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통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수학 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이과 친구들도.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미적기하를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의대에 좀 노려볼 수 있는 지원 자격을 가진 친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의도치 않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지원자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건 방금 전에 제가 누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누백이라는 건 전체 지원자분의 나의 위치. 그러니까 전체 지원자 중에 나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원자의 풀이 엄청 커졌다 그랬죠. 커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누백의 값이 작년보다는 수치상으로는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이제 누백이 1%였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엔 0.7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가 0.7%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정말로 지원자들의 성적이 폭등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지원자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나의 상대적인 위치는 작년의 어떤 1% 수준과 동일할 거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누백이 너무 낮아진다고 해서 뭔가 지레짐작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아셔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표시해 놓은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크게 뭐 유의미한 건 아니에요. 유의미한 건 아닌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 같은 20 수능 같은 경우에는 1.20, 그 다음에 21 수능 같은 경우는 1.37.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칠해 놓은 부분 같은 경우들 보시면 자 지금 이제 20 수능에 비해서 21 수능의 누백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대의 그 폭락학과 그리고 누백 그리고 누백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